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골 때리는 가족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날이죠. 축구토토 승무패가 있는 주에 금요일 항상 이 시간은 뭔가 좀 굉장히 설레이는 시간인 것 같고 14경기 분석을 해서 찍으면서도 1등 되면 당첨금 얼마나 될까? 당첨금으로 뭐 할까? 하면서 막 김칫국도 마셔보고 하는 그런 시간이 일주일을 좀 버티게 하는 즐거움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주중에 라리가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에서 간단 패턴이나 맞대결 정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멤버십 분들과 골 때리는 TV 밴드 토론방에서 토론도 간단하게 해봤는데, 이번 회차 K리그 경기들도 난해한 경기들이 좀 많았고, 라리가의 경우는 어떤 이변을 잡아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금 무승부가 굉장히 많이 지금 픽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난감하네요. 골 때리는 가족분들도 나름대로 다 분석을 하셨을 텐데, 이번 회차는 저도 좀 다른 분들 픽을 참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고민이 많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잠깐 홍보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골 때리는 TV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들 보기 쉽게 정리한 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고 최종 픽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최종 픽 또한 이미지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고 많다고 불만이신 분들, 이 일이 바빠서 빨리 자료나 픽만 참고를 하고 싶다는 분들, 또한 젊은 놈이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하고 후원해 주실 분들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프로토에 관심 있으시고 토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하셔서 골 때리는 TV 밴드 가입 신청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승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저 배팅맨은 솔직함을 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돈 벌라고 가입하라고 난리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모든 유튜브 채널은 당연히 수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돈이 싫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다 개구라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분석을 해서 저의 최종픽 공개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조금은 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뭐 어차피 멤버십 가입 안 하셔도 광고만 좀 봐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모두 최종픽 다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강요는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광고도 싫고 멤버십도 싫어 하시는 분들은 왜 영상을 보고 계신 건지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랑 똑같이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1등 안 돼요. 제가 열심히 분석해서 실제로 구매하는 최종 픽을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지 1등 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축구토토 승무패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경기 결과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기의 좀 운때랑 맞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언젠가 제 운때가 맞을 때 1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계속하는 거니까 다들 자신만의 운때가 오기를 빌면서 제 픽 들어보시고 참고를 하셔서 바꿀 건 바꾸고 추가할 건 추가해서 가져가는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시작하기 전에 골 때리는 가족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처음 오신 분들께서도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강원 대 대구. 자, 이 경기 일단 맞대결 전적에서 대구가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강원 기준으로 2무 8패로 대구를 상대로 1승도 없는 모습이죠. 대구를 상대로 매번 개 털리는 경기를 보여줬는데 이번 경기 강원이 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의 경우는 세징야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2주 정도 경기 출전이 불가해 보이기 때문에 에드가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더라도 고립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선발 출전할 컨디션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세징야와 에드가의 조합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기가 막히게 세징야 부상과 에드가 교체 투입 시간이 겹치면서 만날 수 없는 운명 같은, 지하철에서 남자가 타면 여자가 탁 내리고 막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뭐 정승원이나 홍정훈, 쯔바사 같은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대구가 완전체가 되나 싶더니 공격을 풀어줄 에이스가 빠지게 되면서 힘이 빠져버린 대구로 보이고, 강원은 최근에 분석 내용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을 드렸을 텐데 고미열 선수가 필드골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거의 지금 페널티킥 전문 키커 같은 느낌으로 이번 시즌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밖에 없죠. 조재환 선수는 골이 없고 그나마 김대원 선수가 공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구 수비진이 이미 김대원 선수랑 같은 팀이었고 김대원 선수의 스타일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잘 막아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강원이나 대구나 수비적인 모습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나 공격에서 마무리를 해줄 한 방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드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강원의 단통 무승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FC 서울 대 포항. 일단 FC 서울은 공격에서 마무리해줄 선수가 항상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베테랑 고요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하자마자 지난 경기 울산의 깡패 쌍욕의 달인 멱살잡이 김태환 선수한테 로우킥을 강하게 맞으면서 왼쪽 무릎 내측 인대 파열로 4개월 이상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지난 경기에서 정한민 선수가 골을 기록하긴 했는데 그날 하루 반짝한 건지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일단 서울은 기성용 선수와 나상호 선수를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 체력을 비축한 것으로 보이고, 울산을 상대로 서울이 생각보다 좋은 경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포항과의 경기에서 울산과의 경기에서 좋은 모습도 보여줬겠다. 포항이 최근 여기저기 개 털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서울에 승을 가기에는 저는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포항에 송민규 선수가 돌아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송민규 선수가 돌아온다면 확실히 강상우, 송민규 왼쪽 라인이 살아날 것으로 보이고, 수비에 신광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비적으로 손실이 있긴 하지만 신광훈 선수가 키가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기성용 선수를 이용한 롱볼 위주의 찔러주는 공격에 대비하기에는 신광훈 선수보다 큰 선수를 투입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경기 두 팀 모두 치고받고 하는 용어상박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여서 FC 서울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성남대 광주. 자, 저는 이 경기 성남대 광주 딱 보자마자 에라이 씨, 아유 무승부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광주는 그렇다 치고 일단 성남이 공격력이 개쓰레기죠. 제가 매번 욕하고 있는 뮬리치 선수.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니도 지나가다가 TV로 뮬리치 선수 드리블하는 거 보고 야, 저게 사람이요? 하시는데, 이제 물론 축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아시는 게 아니라 키가 커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아무튼 뮬리치 선수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성남 공격력은 극암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뭔가 항상 운이 좋은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해서 승점을 잘 챙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반대로 광주는 지금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펠리페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멀티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걸 보여줬죠. 물론 뭐 논란이 있었지만 이건 수원FC 경기 분석 내용 말씀드릴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공격력만 놓고 본다면 광주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하고, 수비적으로도 알렉스 선수가 굉장히 잘 끊어주고 공격으로 볼도 잘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는 광주가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의 무패 투픽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배당적인 부분에서 2.9 무배당, 성남과 광주가 2.9 무배당이 들어왔을 때 무승부를 거둔 적이 없다라는 데이터가 좀 눈에 너무 확 들어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이 운이 좋게 자꾸 승점을 따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갑자기 펠리페가 부상으로 나간다거나 페널티킥을 내준다거나 광주 선수가 퇴장을 당한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운 좋게 성남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승부에 굉장히 투표율이 몰릴 경기로 보이는데, 성남의 승과 패 투픽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 헤타페 대 카디스, 5번 경기 빌바오 대 알라베스.
자, 이 두 경기 왜 한 번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선 축구토토 승무패 4번 경기, 5번 경기 중에서 이변 경기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헤타페 승의 55%, 빌바오 승의 74%까지 가까이 몰리면서 많은 분들이 투폴로 이변 한 경기씩 잡아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주위에 토토 하시는 분들께 물어봤는데 대부분 헤타페 승리, 빌바오 승무, 투폴로 잡아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일리가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제 주변에 축구 토토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게 저는 좀 의심스러워서 한번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저는 4번 경기 헤타페 대 카디스 경기는 헤타페의 승무패로 한번 지어볼 예정이고 5번 경기 빌바오 대 알라베스의 경우는 빌바오의 단통승으로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이렇게 선택을 해봤는데 헤타페와 카디스 사실 리그 순위로만 본다면 근소하게나마 카디스가 앞서고 있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헤타페 기준 4승 3패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고 보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55% 이상이 몰릴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5번 빌바오 경기에서 승리가 나오면서 투표율 73% 이상이 정답이 되더라도 4번 헤타페 경기에서 헤타페의 패배 약 15%가 정답이 된다면 굉장히 큰 이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빌바오가 리그 꼴찌 알라베스를 상대로 이변을 거둘 가능성보다는 커 보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디스가 홈이나 원정이나 가릴 것 없이 비슷한 경기 기록을 보여주고 있지만 알라베스는 둘 다 쓰레기지만 원정에서 더 실점이 많아지고 패배가 많아진다는 모습으로 볼 때 저는 4번 경기 헤타페의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고 5번 경기 빌바오의 단통 승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에이바르 대 레반떼. 자, 일단 이 경기 배당을 보자마자 든 생각이 이것도 뭔 장난질이야. 이거 에이바르 또 왜 정배당이야. 미치겠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골대법이나 패턴 같은 걸 말씀드릴 때 항상 마지막에 참고를 해서 픽을 선택한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경기는 골대법으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대법 계산 결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데이터에서 승무패가 동일한 확률로 나왔고 에이바르가 홈이고 레반떼가 원정일 경우 에이바르의 승과 무 확률이 동일하게 38%씩 나왔기 때문에 골대법에서 두 개의 결과가 같은 확률일 때 그 둘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에이바르의 승과 무 투픽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뭐든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이바르가 수비 신경 안 쓰고 몰아붙일 게 뻔하고 레반떼는 그런 공격을 받아내면서 역습을 할 텐데 둘 다 사실 최근에 개차반이고 결장자적인 측면을 보자면 에이바르는 수비에 페드로 비가스, 공격에 무토 요시노리, 브라이언 길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레반떼는 수비에 미라몬, 미들의 멜레로, 푸크세비치, 캄파냐 선수가 출전이 불가해 보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 경기 에이바르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 자, 엘 클라시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고 많은 분들이 약간 팬심으로 투표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 딱 하나 고르기가 애매한 경기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자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챔스에서 화력도 좋고 리그에서도 좋은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있는데 수비 자원들의 이탈이 커 보입니다. 수비의 바란, 라모스, 카르발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고 특히 바란과 라본스는 바셀과의 경기에서 최근 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둘 때 수비를 탄탄하게 지켜줬던 자원들이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손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수비에 피케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지만 공격 자원 면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비해 더 좋은 자원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레알의 경우 벤제마 선수에게 좀 볼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물론 비니시우스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약간 조울증 같은 실력이기 때문에 믿음이 안 가죠.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메시가 있고 저는 좀 더 덴벨레 선수가 공격에서 키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공격 자원이 레알보다는 좋아 보이고 수비적인 전력 손실도 레알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저는 레알이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맞대결 2연승을 기록 중인데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3연승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제주 대 수원 삼성. 자, 일단 이 경기 맞대결 전적에서 제주 홈에서 수원이 좋은 전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원이 갑갑한 도시를 벗어나서 제주도로 원정만 갔다 하면 제주도에서 귤도 따먹고 천혜향 먹고 레드향 먹고 맑은 공기 마시고 해서 그런지 최근 10번의 맞대결에서 제주 원정에서는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수원 삼성의 고승범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김민우 선수 또한 불투명한 상태로 지금 공격 작업에서의 확실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 또한 안현범 선수의 공백이 클 것으로 보이나 그나마 주민규 선수가 두 경기 연속 골을 터뜨려주면서 제주의 유일한 공격에서의 좀 희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수원 삼성이 제주 원정에서만큼은 지지 않는 경기를 했던 점과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고 양팀 모두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단단하다라고 볼 때 저는 이 경기 제주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수원FC 대 울산. 자, 이 경기는 일단 수원FC 박지수 선수 진짜 재수 더럽게 없죠. 지난 경기에서 또 박지수 선수가 펠리페 선수한테 뒷목 잡히고 팔 잡히고 해서 헤딩골을 먹혔는데 항의하고 VAR을 했는데도 골로 인정이 되더니 경기가 다 끝나고 또 미안. 반칙이었네. 경기 끝났으니 어쩔 수 없어. 또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수원FC가 개빡쳐서 지금 똑바로 하라고 오늘 성명서까지 내고 박지수 선수는 SNS에 이게 축구냐 하면서 반칙당하는 장면 올렸다가 삭제를 했는데 아무튼 심판진 참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런 한마디로 1부 리그에서 재수가 오지게 없는 수원FC가 울산을 상대로 지금 팀 주장인 수비수 정동호 선수도 징계로 출전이 불가하고 박지수 선수는 SNS에 글 올린 것 때문에 좀 억울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뭐 중원 자원들의 이탈도 많죠. 이러다 보니까 울산을 상대로 무승부만 해도 '엄청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울산은 딱히 뭐 이청용 선수를 제외한다면 주전 선수의 이탈도 없어 보이고 수원FC의 패배는 아예 생각도 안 들고 이변이면 무승부일 텐데 저는 현재 '수원FC는 답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원FC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전북 대 인천. 자, 이 경기도 울산 경기와 마찬가지 분석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인천은 중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문지한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이 불가능하고 수비의 오재석 선수도 지금 안면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석트리오도 깨지게 되는 거죠.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상대가 전북 그리고 전북의 홈 경기라는 건 그냥 개 털리고 오라는 것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전북이 최근 두 경기에 연이어서 3득점을 기록을 해주면서 슬슬 김상식 감독의 화공전술이 살아나는 듯 보이고 선수를 어떤 상황에 어떻게 쓸지 드디어 좀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일류첸코의 활약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지난 포항과의 경기에서 일류첸코 선수가 골을 넣고 매너 있게 딱 이러면서 세레머니도 안 하고 포항 팬분들도 박수를 쳐주면서 굉장히 선수와 포항 관중분들이 정말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었던 장면이라 기억나서 말씀드려봤고 일류첸코 말고도 뭐 이름 다 말해도 다들 아실 거고 추가적으로 쿠니모토 선수와 백승호 선수도 이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뉴스 기사도 봤는데 정말 그렇게 되면 사용 가능한 선수들도 굉장히 많고 인천을 상대로 승리하기에 충분히 흘러넘치는 선수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전북의 단통승 예상합니다. 자, 11번 경기 비아레알 대 오사수나. 자, 이 경기는 일단 비아레알이 오사수나를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한 적도 없고 유로파 경기를 치르고 바로 경기를 하지만 사실 매번 이런 식으로 유로파 갔다 왔으니까 꺾어야지 했을 때 계속 이겼다는 점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뭐 군장 메고 행군에서 원정 경기 다녀온 것도 아니고 전용기 타고 날아다니는 건데 피로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상대팀 오사수나가 5경기째 골이 없을 정도로 골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우리가 못 넣으면 니네도 못 넣는다는 식의 플레이로 수비적인 모습은 그래도 좀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유로파 경기를 치른 비아레알이 이변을 낸다고 하더라도 무승부 정도까지라고 보이지만 저는 이 경기 한번 비아레알의 무합해 투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빌바오와 현재 11번 경기 비아레알의 투표율이 70%대 초중반대로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경기들 중에 하나는 꺾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빌바오와 울산, 전북 경기를 꺾지를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은 경기 중에 한 경기는 꺾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볼 때 저는 이 경기 한번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은 당연히 비아레알이지만 승무패에서는 이변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저는 비아레알의 무합해 투픽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발렌시아 대 소시에다. 일단 이 경기 발렌시아가 현재 홈에서 4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6경기째 무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확실히 홈에서만큼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상대가 코파델레이 우승팀인 소시에다라는 점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소시에다가 우세해 보이긴 하지만 다비드 실바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기력 기복이 너무 큰 소시에다로 보여집니다. 현재 다비드 실바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고 코파델레이에 이어 빌바오와 2연전을 치르면서 체력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원정에서 좀 어려운 경기를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 발렌시아 역시 셀타비고, 비아레알, 그라나다, 유로파 딱 밑에 순위권들인 7, 8, 9위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5위를 기록 중인 소시에다를 상대로까지 승리하기에는 홈에서의 연승이 너무 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발렌시아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바야돌리드 그라나다. 자, 우선 바야돌리드가 우세한 경기로 보여집니다.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도 홈에서는 그래도 잘 나가는 그라나다를 상대로 1대3 승리를 거뒀었고 그라나다는 맨유와의 유로파 경기로 인한 피로도 측면이나 원정에서 쓰레기 같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원정 리그 꼴찌 성적을 보여주고 있죠. 다만 바야돌리드의 수비수 페르난데스, 루이스 페레즈, 미드필더의 키케 페레즈 선수가 코로나로 출전이 불가하고 공격에 플라노 선수가 퇴장 징계로 인해서 출전이 불가합니다.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플라노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게 굉장히 커 보이고 그라나다와의 직접 맞대결에서 골을 기록했었던 플라노와 조타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는 것도 커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바야돌리드가 지난 맞대결에서처럼 그라나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그라나다 또한 유로파로 인한 피로도, 원정 경기력 저하, 또한 가장 많은 골을 기록 중인 솔다도 선수가 징계로 출전하지 못한다는 점으로 볼 때 저는 이 경기 바야돌리드의 단통 무승부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베티스 대 AT 마드리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AT 마드리드가 조금만 걸핏하면 1위에서 내려오게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승점을 따내야 되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공격에 펠릭스 선수가 출전이 불가하고 수아레즈 선수도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베티스 역시 공격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주고 있는 이글레아시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의 손실은 베티스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볼 때 기본적으로 수비가 더 단단한 AT 마드리드의 사이드라고 보여지고 베티스가 현재 유로파 가능 순위권에 딱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점 1점이라도 따내기 위해 사력을 다하지 않을까 해서 무승부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하지만 홈에서 3경기째 연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부러질 때가 됐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 시즌 연속 무승부가 없었다는 패턴 그리고 A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연패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저는 이 경기 가볍게 베티스의 단통 패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최종 분석 및 최종 픽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24,000원 최종 픽으로 저는 구매를 하려고 하고, 무승부로 생각되는 경기가 이번 회차에 굉장히 많아서 느낌이 좀 쎄하긴 한데, 뭐,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나머지는 또 운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골드레는 TV 가족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분석 기준을 세우시고, 들어보신 픽 중에 괜찮다 싶은 건 가져가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